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학과 헬스케어학과의 겸임교수 박주용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파트로 크게 나뉘죠. 계속 듣고 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 부분 이미 끝났고요. 다른 강의에서 앞서 미리 보고 오셔야 되고요. 핀테크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크게 4개의 파트로 나뉘는데 기업들의 현황, 그리고 금융권의 대응, 기존 금융권의 대응, 그 다음에 빅블러 시대, 플랫폼 독점의 시대인데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거는 빅블러 시대에 대한 또 다음 얘기를 할까 합니다. 빅블러 시대도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금융업체의 정체성은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는 커피 전문점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강의는 다음 시간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벅스가 진짜 커피 전문점이 맞는지 이 당연한 얘기를 왜 저한테 이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그게 간단한 얘기인지 뽀샵 또는 빅블러 현상 이런데 뭔지 봅시다. 그 다음에 스타벅스 로고의 커피가 왜 없어졌을까 하는 부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빅블러란 단어를 가지고 뽀샵 이랬는데 쉽게 이해시키려고 한 거예요. 자, 어떤 얘기냐, 블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빅블러에 있는 블러 빼가지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블러 기능을 좀 쓸 때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흐릿하죠. 이런 기능 중 하나로 알게 계시는 분이 계시고, 또는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 좀 노란 표시를 했지만 블러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비디오 설정 옵션 중에 하나인데 화면이 뽀샤시해지는 기능을 일컫는 말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흐릿해진다는 단어란 그런 뜻인데, 최근에 이 단어를 사용한 빅블러라고 하는 말이 그 비즈니스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빅블러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그 뜻은 서로 다른 분야의 비즈니스들이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서로 간의 영역을 넘나드는 것을 의미하면서 주로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빅블러 현상을 자주 보게 되는 그런 비즈니스 영역으로 금융업계를 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많은 사례를 제가 수업 중에도 얘기했고, 제 수업을 꾸준하게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가지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하셨지만, 핀테크라는 말에 테크피라는 어떤 신조어가 더해진 이유는 어찌 보면 이런 사업 영역의 경계가 그야말로 블러 처리되면서 생긴 현상인 겁니다. 핀테크 테크핀 얘기도 다른 강의 있으니까 보십시오. 이것도 결국엔 블러 방식으로, 빅블러 현상으로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생긴 결국엔 그런 얘기죠. 원래 안 하던 애들이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죠. 분명히 쇼핑몰이었는데 은행을 만든다고 하지 않나. 그리고 제조를 하던 업체가 새로운 결제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채팅 서비스인 줄 알고 있었던 카카오 같은 데가 결제도 하고 은행도 하고 보험도 하고 금융까지 안 하는 게 없이 다 하는 등 출신이 다른 플레이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금융을 다 한다고 그럽니다. 마치 우리가 TV 방송 중에 그런 거 있죠. 여러 다른 종목에서 또 활동하던 스포츠 선수들이 어느 날 축구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월드컵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국제대회까지도 출전한다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죠. 보면 있죠. 이 뭉쳐야 산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프로인데, 이걸 보면 결국엔 축구하려고 모이는 것처럼 모든 비즈니스 하다 다 금융한다고 모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금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너무 쉬운 비즈니스라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새로운 도전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다들 많이들 한다니까 쉬워서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반대로 금융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영역의 비즈니스라는 특성이 오히려 더 강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쉽지 않은 금융 비즈니스를 이리도 많은 영역 파괴를 하면서까지 도전을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해답은 비즈니스의 당연한 목적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수익성이 너무 좋은 사업 영역이라는 거죠. 돈으로 돈을 버는데 얼마나 수익성이 좋겠습니까? 특정 비즈니스 영역을 성공을 해본 사람들 또는 기업은 대부분 어느 단기가 되어가지고 매출의 규모가 일정 수준이 되면 그 다음에 고민을 하나 합니다. 어떤 거냐면 사업의 투자 효율을 따지게 되는데 ROI라고 여기 있죠. ROI를 처음 듣는 대학생들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비즈니스 하는 수업 시간에 얘기해 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하나 알아놓으십시오. 이건 뜻이 뭐냐면 투자에 대한 효율인데 투자 대비 얼만큼 수익이 되는가 이런 겁니다. 대충.
들인 만큼 돈이 되냐 뭐 이런 얘기죠. 겉에서 보면 매출이 크고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백조가 이렇게 발길을 지나는 거죠. 백조의 발길 유유히 떠가지만 밑에서 난리가 나죠. 그런 발길질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대부분의 경영진은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의 대안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 대안의 하나로 금융만큼 탐난 비즈니스 영역도 드물다는 거죠. 제가 몸을 담았던 제가 재직했었던 회사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도전을 해서 크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하자면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흔히 일어나고 있는 빅블러 현상은 금융업으로 확장이 가능한 타 영역의 성공 플레이어들이 비즈니스의 효율에 대한 대안으로 금융을 선택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스타벅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어디에나 있는 스타벅스. 지금 잠시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기억력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스타벅스 초록색 로고에 커피라는 단어가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아니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답을 한번 스스로 한번 내보십시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1초 있다가. 정답은 있었다가 없어졌습니다. 1971년도에 생겼다는 것도 좀 놀라운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오래전에 창사한 이래로 계속해서 로고에 커피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말이 많았다가 여기 이 표의 기준으로 보면 2011년쯤에 현재 로고로 완전히 변신했죠. 그러면서 커피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커피 전문점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스타벅스는 왜 커피를 삭제했을까? 그 결정을 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들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추측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추론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스타벅스는 더 이상 커피 전문점이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뭔가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했던가 봅니다. 지금부터 스타벅스 정체성의 변화의 로망에 대해서 제 뇌피셜과 소설이 좀 가미된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를 진짜 이건 싫어합니다. 진실인데 스타벅스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렇게 안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거의 모든 카페에서, 국내 모든 카페에서 사용하는 진동벨이라는 게 있죠. 진동벨 이런 거. 진동벨을 여기는 안 주죠. 사용 안 하죠. 저는 주로 카페를 찾는 이유가 사람 만나서 미팅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음료 주문하고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에도 자리를 잡고 미팅할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음료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진동벨이 없는 곳에서는 스타벅스에서는 주문번호를 부르거나 손님의 닉네임을 막 부르고 막 그렇게 하는데 불편하죠. 막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저는 한동안 글로벌 기업인 스타벅스가 무슨 시대착오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신문기사의 한 기자께서 쓴 기사 제목을 보게 되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스타벅스에는 왜 진동벨이 없는가 뭐 이런 대충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떴었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평소에 제가 워낙 불만과 궁금증이 있었던 상황이라 열심히 기사를 읽어봤더니 주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마케팅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고객 서비스적인 측면의 목적이라는 내용으로 써놨는데 저는 그 기사를 읽고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됐습니다. 설득력이 저한테는 적어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궁금증의 해답을 찾은 것은 엉뚱하게도 한 장의 어떤 분석 자료였습니다. 스타벅스의 모바일 플랫폼 사이렌오더라는 거죠. 거기에 현금 보유량을 정리한 자료였는데 뭐 해외 자료도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좀 쉽게 보기 위해서 국내 자료를 들고 왔는데 웬만한 선불 충전금, 선불 충전을 한 금액에서 이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를 통해서 갖고 있는 그 선수금이라고 그러죠. 이 금액이 엄청나게 금액 비중이 높더라는 거죠. 웬만한 그런 선불 시스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보다도 훨씬 더 뭐 카카오페이하고도 비교할 정도로 그렇게 보유한 현금이 웬만한 금융기업을 앞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고 나서 스타벅스 전략이 드디어 이해가 됐거든요. 스타벅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들이 자기네들도 각자 자기네들의 모바일 플랫폼을 설치하라고 가보면 커피숍 가보면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탁자 같은 데 막 적어놨어요. 막 모바일로 주문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그게 안 되죠. 하나도 성공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경우는 어떠냐면 좀 다릅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해마다 연말 다가오면 저희 회사 여직원 중에 좀 유행에 민감한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스타벅스 다이어리 딱 받겠다고 저한테 커피 사시려면 스타벅스로 가자고 하는 식으로 막 협박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자신 폰을 딱 내밀면서 스타벅스 앱을 저희한테, 제가 대신에 결제 포인트는 자기네 앱으로 넣어달라 그러죠. 스타벅스는 오프라인 서비스 하는 곳인데, 근데 그들은 모바일의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한 걸 이미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진동벨의 부재를 불편해하는 대안으로 바로 이 사이렌 오더를 학습시킨 거죠. 모든 이벤트와 혜택은 모바일 앱에서만 진행이 되게 돼 있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 전략이라는 거는. 종종 나오는 새벽부터 매장 앞에서 줄을 서거나 밤을 새워서 스타벅스 로고가 박힌 경품 받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팬덤들도 있죠. 그런 팬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게 제가 좀 비교가 딱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아이폰을 갈망하는, 새로운 아이폰을 갈망하는 그런 팬들을 못지않은 것이죠. 이런 고객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행복한 겁니다. 어쨌든 이쯤에서 스타벅스는 뭔가 많이 다르다는 게 좀 느껴지십니까? 출발이 아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다른 방식의 비즈니스 운영의 결과로 제가 봤던 그 분석 자료의 데이터가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마다, 주요 국가마다 사람들은 스타벅스 오프라인 서비스를,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 서비스를 모바일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합니다. 매장 엄청나게 많죠, 전 세계. 그리고 결제 수단으로 모바일의 스타벅스 플랫폼도 사용합니다. 그 결과 어지간한 금융 서비스도 욕심낼 만큼 플랫폼에 금융성 서비스가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복병이 있죠, 여기도. 스타벅스가 만약 금융을 한다면,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너무 많은 곳에 이게 매장이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 장점이기도 한 글로벌 다국적 서비스라는 점이 오히려 거꾸로 발목을 잡게 됩니다. 국가마다 서로 다 다른 화폐를 기준으로 통용되는 그 현금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싶을 텐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때 바로 필요한 것이 흔히들 말하는 기축통화라는 게 필요한 거죠. 다른 말로 기축통화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기준통화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스타벅스가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할 일이 있겠습니까? 중국 위안화를 할까요? 더더욱 아니죠.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진짜로 제가 어떤 근거 자료를 안 찾고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화폐가 필요하고, 새로운 화폐의 대명사는 뭐죠?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말하는 그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디지털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혼자서 쓰는 소설의 스타벅스가 멀지 않은 시기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화폐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 서비스를 만들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미 진동벨의 필요성을 알지만 과감한 선택을 해서 모바일 플랫폼을 성장시키고 결제 수단으로 현금의 저장 수단으로 키웠고, 커피라는 단어를 수십 년간 지키고 있다가 지웠구나, 이런 연쇄적인 생각을 막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는 만큼 진짜 보이는 건지 뉴스 기사를 보는데 제 생각을 읽은 것 같은 내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스타벅스의 비트코인 다음에 글로벌 은행이 탄생한다는 제목의 신문기사였습니다. 스타벅스가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도 했고, 남미에서는 은행 서비스 테스트까지 다 마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타벅스의 은행업 진출은 전형적인 빅블러 현상이라고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핀테크의 등장은 금융업을 금융으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항상 주장하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스타벅스의 로고에 커피가 사라지면서, 이런 식으로 사라졌죠. 사라지면서 스타벅스의 새로운 정체성이 가능해진 것처럼 어느 날 스타벅스 로고에 이제는 뱅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목격할 날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빅블러는 금융과 핀테크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마치 다양한 스포츠 분야의 선수들이 모두 축구하러 모이는 것처럼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의 기업들이 결국은 금융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현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제 눈에 참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강의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할게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보는 빅블러 현상이 금융권에서 굉장히, 빅블러는 여기저기 있는데 금융권에서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권 빅블러의 다양한 사례들 중에서 스타벅스 행보가 10년 이상 준비된 모바일 플랫폼 전략이 있었고요. 브랜드 전략까지 통합된 치밀한 계획이 실행되어서 가능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근데 이게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신 분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물어보시든지 찾아보시기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